58세 퇴직 후 365일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퇴직하기 전까지는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그동안 못 해본 거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58세에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그 여유라는 게 생각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분. 월급날이 사라졌다는 현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 2막의 시작이죠.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니까요. 58세라면 아직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58세 퇴직 후 365일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이 질문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생각하기였습니다. 1. 가장 많이 한 일,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하기. 회사에 다닐 때는 명함이 곧 나였어요. 직함이 나를 설명해줬고 회사 이름이 내 가치를 증명해줬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잘하지? 회사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시간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퇴직 후 첫 1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연금, 부동산, 재테크를 먼저 말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퇴직 직후에 무너지는 건 통장 잔고보다 자존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 두 번째로 많이 한 일, 돈 걱정 계산하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퇴직하고 나서 엑셀을 정말 많이 열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퇴직금은 몇 년 버틸 수 있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아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겠지라는 막연함은 밤이 되면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막연히 걱정할 때가 제일 불안합니다. 숫자로 정리하는 순간 현실은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저는 돈을 버는 일보다 돈을 이해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3. 세 번째로 많이 한 일, 사람 관계 다시 정리하기. 회사 다닐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일로 만난 사람과 인생으로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걸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관계를 정리하게 해주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따로 있고 진짜 가족은 결국 집 안에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도 직함도 아니라 관계의 밀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다. 김 부장 이야기. 58세에 퇴직한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은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요즘 말수가 왜 이렇게 줄었어? 그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잖아. 결국 그는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중소기업 대상 멘토링을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어. 그런데 지금이 더 자존감이 높아. 퇴직 후 필요한 건 직장이 아니라 역할놀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웠다. 박 과장 이야기. 박 과장은 퇴직 후 1년 동안 계속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재무 설계를 받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몰라서 무서웠지 알고 나니까 살만하더라.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구조화된 계획입니다. 사례 3.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랑 여행을 다녔다. 이 차장 이야기. 이 차장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회사 그만둔 거지 인생 그만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국내 소도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가니 한산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돈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시간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 그래도 지금이 더 행복해. 은퇴 후 삶의 질은 소득보다 시간 사용 방식이 좌우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58세 퇴직 후 365일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얼마면 충분한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은퇴 준비는 60세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50대 초반, 아니 40대부터 정체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돈 준비, 건강 준비, 관계 준비, 역할 준비.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퇴직은 상실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5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퇴직 후 무엇을 가장 많이 하게 될까?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바로 인생 이막의 설계도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은 시작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죠. 퇴직 후 365일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은 생각하기였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체성, 돈,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실제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감성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과학적 요소.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통제감 센스 오브 컨트롤, 사회적 연결 소셜 커넥션, 목적의식 퍼퍼스. 이 3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어집니다. 통제감,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 퇴직 직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때 무너지는 것이 바로 통제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수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율적 선택을 할 때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판단력, 계획 능력,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즉, 은퇴 후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미라도 좋습니다. 매주 내가 정한 운동, 내가 기획한 여행, 내가 설계한 공부.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결정했다는 경험입니다. 사회적 연결,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버드대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좋은 인간관계다.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감뿐 아니라 실제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 중 하나도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였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매주 한 번 만나는 친구, 함께 산책하는 배우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 이 연결이 유지되는 사람은 퇴직 후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목적의식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상태는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다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봅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작은 역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 돌봄, 지역사회 봉사, 경험을 나누는 멘토 활동, 글쓰기나 강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핵심입니다. 2. 은퇴 후 우울감이 오는 이유 뇌의 구조적 변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6개월 전후로 무기력감을 경험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일정, 목표, 평가, 보상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주기적으로 분비됩니다. 퇴직 후 이 구조가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작은 목표 달성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것. 예를 들면 매일 8,000보 걷기, 한 달에 책 2권 읽기, 3개월 안에 자격증 1개 따기. 뇌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3. 경제적 안정감의 진짜 기준.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노후에 얼마면 충분합니까?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절대 금액보다 소비 패턴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생활 수준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전 35년은 생활비를 점진적으로 줄여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퇴직 후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은퇴는 소득 단절 사건이 아니라 소비 구조 전환 사건입니다. 4. 그래서 58세 퇴직 후 365일의 진짜 의미. 처음 1년은 성과의 시간이 아닙니다.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365일 동안 나의 정체성을 재정의했고, 돈의 구조를 다시 짰고, 관계를 선별했고, 목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계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막연한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통제감, 연결, 목적,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시스템입니다. 은퇴 후 삶은 길어졌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58세는 끝이 아니라 뇌와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논리적으로 인생을 다시 짤 수 있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설계하면 삶은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